독일의 과학계와 교육계에 전례 없는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베를린의 평범한 고등학생이었던 소녀가 한글 학습 후 놀라운 두뇌 변화를 경험하며 수학과 과학 성적이 급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유력 대학 교수들이 직접 나서 연구에 착수할 정도로 관심을 모은 이 현상은 이제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자 체계가 어떻게 서양 청소년의 인지 능력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었을까요? 베를린에서 시작된 16살 소녀. 헬레나 슐츠의 놀라운 여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헬레나 슐츠입니다. 베를린 외곽의 평범한 공립고등학교에 다니는 16살 소녀죠. 겉으로 보면 여느 독일 학생과 다를 바 없어 보일 겁니다. 하지만 내면에는 항상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았어요. 그 짐의 이름은 기대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베를린 공과대학의 기계공학 교수이고 어머니는 샤리테 병원의 신경외과 의사예요. 두 분 다 자기 분야에서 인정받는 전문가죠. 모두가 말했어요. 헬레나는 얼마나 대단할까?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랐으니 틀림없이 천재일 거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중학교 때부터 수학은 저의 악몽이었습니다. 숫자들이 춤을 추고 기호들이 서로 뒤엉켜 보였죠. 물리 시간에는 선생님의 설명이 마치 외계어처럼 들렸어요. 공식을 외워도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시험지를 받으면 머리가 하얘지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손이 떨렸죠. 헬레나, 너는 왜 이렇게 노력하지 않니? 아버지의 실망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냥 집중해서 공부하면 되는데 왜 그게 그렇게 어렵니? 사실 저도 알고 싶었어요. 왜 다른 친구들은 쉽게 이해하는 것이 저에게는 그토록 어려운지.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공부해도 성적은 항상 하위권이었습니다. 물리 시험에서 받은 최고 점수는 60점이었고 수학은 대부분 40점대였죠. 나는 그냥 멍청한 애일지도 몰라. 거울 속 제 모습에게 자주 중얼거렸어요. 20번째 틀린 수학 문제를 보며 슐츠가의 실패작이라고 스스로를 불렀죠. 우리 집 저녁 식탁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신들의 연구와 환자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복잡한 수술 과정, 신경회로의 작동 원리, 최신 공학 기술. 그럴 때마다 저는 조용히 식사만 했습니다. 제가 끼어들 자리는 없었어요. 친구들은 대부분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었죠. 안나는 법학을, 마르쿠스는 건축을, 소피아는 컴퓨터 과학을 공부하고 싶어 했어요. 저는요? 저는 꿈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꿈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느꼈어요. 미넨 공대 입학? 웃기는 소리죠. 제 성적으로는 지역 전문 대학도 가기 힘들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학교 상담 선생님은 헬레나, 너는 다른 재능이 있을 거야. 모든 사람이 다 수학이나 과학을 잘할 필요는 없어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 말이 더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제 부모님처럼 되고 싶었으니까요. 그들의 지적 세계에 함께하고 싶었던 거죠. 16번째 생일, 할머니께서 작은 일기장을 선물해 주셨어요. 첫 페이지에 쓴 글이 아직도 선명해요. 나는 똑똑하지 않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 스스로를 받아들이려는 시도였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그게 괜찮을까? 정말 이대로 살아도 될까? 그때는 몰랐어요.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꿀 운명의 순간이 학교 게시판에 붙은 작은 전단지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학교 복도에서 사물함을 열던 어느 월요일 오후 눈에 띄는 파란색 전단지가 게시판에 붙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냥 지나쳤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어요. 언어와 인지의 관계 연구 참가자 모집, 베를린 훔볼트 대학 언어신경과학센터. 전단지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15세에서 18세 사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자 체계가 인간의 사고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프로젝트라고 했어요. 참가비도 주고 방과 후 시간만 내면 된다고 적혀 있었죠. 문자가 사고방식에 영향을 준다고?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글자가 어떻게 생각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순간 문득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내가 수학과 과학을 못하는 이유가 어쩌면 독일어 때문일 수도 있지 않을까? 터무니없는 생각이었지만 희망의 실마리라도 잡고 싶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께 연구 참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평소였다면 별 관심도 없었겠지만 그날따라 어머니는 눈을 반짝이며 말씀하셨어요. 훔볼트 대학의 클라인 교수팀이구나. 최근에 그분 논문을 읽었는데 아주 흥미로웠어. 새로운 문자 체계를 배우면 뇌의 신경회로가 변화한다는 가설을 연구하고 계시지. 어머니의 반응에 용기를 얻어 바로 이메일을 보냈고 다음 날 답장이 왔습니다. 목요일 오후 4시 훔볼트 대학 언어신경과학센터로 오라는 내용이었죠. 목요일이 되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학교가 끝나고 바로 지하철을 타고 대학으로 향했습니다. 커다란 석조 건물 앞에 서니 왠지 모를 긴장감이 들었어요. 내가 여기 올 자격이 있나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죠. 안내 데스크에서 연구실 위치를 물었더니 친절한 학생이 3층으로 안내해 주었어요. 문을 두드리자 밝은 미소를 지닌 30대 초반의 여성이 문을 열었습니다. 헬레나 슐츠군요. 반가워요. 저는 마리아 클라인 교수입니다. 들어오세요. 연구실은 생각보다 아늑했어요. 벽면에는 다양한 문자들의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컴퓨터 여러 대와 뇌파 측정 장비로 보이는 기계들이 놓여 있었죠. 저 말고도 2명의 학생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클라인 교수님은 차를 내어주시며 연구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문자 체계가 인간의 인지 과정, 특히 문제 해결 능력과 기억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 있어요. 특히 시각적 구조가 독특한 문자에 관심이 많죠. 어떤 문자를 배우게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클라인 교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우리가 연구 중인 문자는 한글입니다. 한국의 문자 체계죠.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이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그냥 방과 후 시간을 보내고 용돈도 벌 수 있는 기회라고만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운명이란 참 이상한 법이죠. 때로는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뜻밖의 방식으로 찾아오니까요. 그날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방과 후 2시간씩 훔볼트 대학을 찾았습니다. 첫 수업에서 클라인 교수님은 한글의 기본 원리를 설명해 주셨어요. 한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창제 원리와 날짜가 정확히 알려진 문자입니다. 1443년 세종이라는 한국의 왕이 백성들을 위해 만들었죠. 화면에 자음과 모음 도표가 나타났어요. 기역, 니은, 디귿, 그리고 아, 오, 우 같은 낯선 기호들이 제 앞에 펼쳐졌습니다. 이 자음들은 발음할 때 입모양을 본떠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이고 미음은 입을 다물었을 때 입술 모양이죠. 놀라웠습니다. 문자가 실제 발음 기관의 모양을 반영한다니. 독일어 알파벳은 그저 외워야 할 추상적인 기호였지만 한글은 마치 그림처럼 보였어요. 모음은 또 다른 철학을 담고 있어요. 은은 땅을, 이는 사람을, 이응은 하늘을 상징합니다. 이 3가지 기본 요소를 조합해 다양한 모음을 만들어냈죠. 저는 이 체계적인 구조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지금껏 본 어떤 것보다 논리적이고 아름다웠어요. 마치 수학 공식처럼 규칙적이면서도 예술 작품처럼 조화로웠죠. 클라인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한글의 가장 특별한 점은 글자를 쓰는 방식이에요. 자음과 모음을 따로 쓰지 않고 음절 단위로 블록을 만들었습니다. 칠판에 한이라는 글자를 쓰며 설명하셨어요. 이 글자는 히읗, 아, 니은이 결합된 거예요. 마치 레고 블록처럼 조립해서 쓰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딸깍하고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어요. 완벽한 시스템, 살아있는 구조였죠. 수업이 끝날 무렵 클라인 교수님은 간단한 과제를 내주셨어요. 한글로 자신의 이름을 적어보고 기본 모음과 자음을 외워오라는 거였죠.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에서 저는 메모장을 꺼내 계속해서 기역, 니은, 디귿을 써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낯선 기호들이 친숙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한글 자음과 모음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습니다. 기역은 혀가 목구멍 뒤쪽에서 소리를 내는 모양, 미음은 입술을 다문 모양.
잠들기 전까지 계속해서 그 형태와 소리를 연결지어 보았어요. 다음 수업에서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클라인 교수님이 칠판에 한글 단어를 쓰고 발음해 보라고 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정확하게 읽어냈죠. 교수님도 놀라셨어요. 헬레나, 정말 빠르게 배우고 있네요. 보통 이렇게 짧은 시간에 발음까지 정확하게 하는 학생은 드물어요.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제 안에 뭔가 다른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나는 멍청해라고 생각했던 제가 이 낯선 문자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니까요. 단 일주일 만에 저는 한글의 기본 원리를 완전히 이해하고 스스로 단어를 조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저였나요? 늘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던 제가 맞나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낯선 문자가 제 뇌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를. 연구 참여를 시작한 지 3주째 되던 날, 집에서 수학 숙제를 하다가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늘 고통받던 미분 방정식 문제였는데 갑자기 패턴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한글 자음과 모음이 결합해 음절을 만드는 것처럼 수학 공식의 각 부분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보였습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 종이에 식을 썼는데 무의식적으로 한글 블록처럼 묶어서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미분 기호가 마치 비읍과 지읒의 결합처럼 느껴졌고 적분 기호는 이응과 시옷이 합쳐진 것 같았어요. 이상하게도 이런 식으로 바라보니 문제가 단순해 보였습니다. 숙제를 끝마치고 답을 확인해 봤더니 놀랍게도 모든 문제를 맞게 풀었어요. 처음 있는 일이었죠.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변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외국어 수업 시간에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새로운 단어들을 외우는 게 항상 어려웠는데 그날은 각 단어를 한글로 발음대로 적어보았어요. 외국어 단어를 오포추니티처럼 한글로 적으니 단어의 구조가 선명하게 보였고 금방 외워졌습니다. 정확한 발음도 더 잘 기억할 수 있었어요. 그 주 금요일, 월간 물리 시험이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에 땀이 났겠지만 이상하게도 차분했어요. 문제지를 받아들고 한글 공부할 때처럼 집중해서 읽었습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을 설명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갑자기 그 개념이 선명하게 이해되었어요. 마치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결합하는 원리처럼 에너지도 형태만 바뀔 뿐 총량은 보존된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다가왔습니다. 일주일 후 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리 85점, 수학 78점. 저는 내 눈을 의심했어요. 항상 40에서 60점대를 맴돌던 제가 이런 점수를 받다니. 선생님들도 놀라셨고 같은 반 친구들은 제가 컨닝했다고 의심했을 정도였죠. 헬레나, 혹시 공부 방법을 바꿨니? 물리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네, 뭔가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대답했죠. 한글 공부 얘기를 꺼내려다가 그만두었습니다. 믿어주실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 훔볼트 대학에 가서 클라인 교수님께 이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흥미롭게 들으시더니 제 이마에 작은 센서를 붙이셨어요. 헬레나, 한글로 생각하면서 이 수학 문제를 풀어볼래요? 뇌파를 측정해보고 싶네요. 저는 교수님의 지시대로 했고 화면에 나타난 그래프를 보며 그녀는 흥분된 표정을 지었습니다. 놀랍군요. 한글로 생각할 때 당신의 뇌에서 알파파와 베타파의 패턴이 확연히 달라지고 있어요. 특히 공간 지각과 논리적 추론을 담당하는 부분이 활성화되고 있죠. 클라인 교수님은 제 뇌파 데이터를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날 밤 일기장에 썼습니다. 내 머리가 바뀌고 있다. 이건 마치 새로운 운영체제를 설치한 컴퓨터처럼 한글이 내 뇌를 재설계하고 있는 것 같다. 한 달 후 학기말 시험에서 저는 반에서 5위 안에 들었습니다. 전 과목 평균 20점 상승. 선생님들은 경악했고 친구들은 의아해했죠. 부모님도 처음으로 제 성적표를 보며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점점 더 커져갔고 결국엔 학교를 넘어 사회적 현상이 되어갔으니까요. 헬레나가 천재가 됐대. 학교 복도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제 갑작스러운 성적 향상이 학교의 화제가 된 거죠.
친구들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저를 바라봤고 몇몇은 직접 다가와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성적이 올랐어? 뭐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어? 안나가 점심시간에 물었습니다. 처음엔 대답하기 곤란했어요. 한글을 배우니까 갑자기 수학이 이해되라고 말하면 누가 믿겠어요? 하지만 계속 질문이 들어오자 결국 진실을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한국 문자를 배우고 있어. 훔볼트 대학 연구 프로젝트야. 친구들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대부분은 황당하다는 표정이었고 몇몇은 비웃기까지 했죠. 문자랑 수학이 무슨 상관이야? 그냥 갑자기 공부에 관심이 생긴 거 아니야? 하지만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분명했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사용했고 복잡한 개념도 한글의 구조로 생각하니 명확하게 이해됐어요. 누가 뭐라 해도 이건 진짜였습니다. 의심받는 게 싫어서 그날부터 한글 공부 노트를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누가 물어보면 조용히 꺼내 보여주며 설명했죠. 이것 봐. 이렇게 자음과 모음이 블록을 이루는 방식이 마치 수학 함수의 구조와 비슷해. 이걸 배우면서 뭔가 내 사고 체계가 바뀐 것 같아. 대부분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몇몇 친구들은 흥미를 보였어요. 특히 토마스라는 친구는 제 노트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자기도 한글을 배워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글 공부 모임이 자연스럽게 생겼어요. 처음엔 저와 토마스 둘뿐이었지만 점점 인원이 늘어났죠. 물론 선생님들의 반응도 다양했습니다. 수학 선생님 밀러 씨는 특히 회의적이었어요. 문자와 수학적 능력 사이에 과학적 연관성은 증명된 바 없어요. 그냥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된 거겠죠. 하지만 물리 선생님 슈미트 씨는 달랐습니다. 사실 언어와 사고의 관계는 오래전부터 연구되어 왔어요. 언어가 바뀌면 사고방식도 바뀐다는 사피어 워프 가설도 있고요. 흥미로운 실험이네요, 헬레나. 제 성적은 계속 상승했고 특히 수학과 과학 과목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중간고사에서는 수학 최고점을 받았어요. 학교 역사상 한 학기 만에 이렇게 극적으로 성적이 향상된 사례는 없었다고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한글 학습 모임도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매주 수요일 방과 후에 도서관에 모여 제가 배운 것을 친구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놀랍게도 그들 중 몇몇도 비슷한 경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수학의 어려움을 겪던 소피아는 한글을 배운 후 기하학적 개념을 훨씬 쉽게 이해하게 됐다고 했어요. 어느 날 학교 신문부 학생이 저희 모임을 취재하러 왔습니다. 한글 학습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쓰고 싶다고 했어요. 인터뷰에서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에요. 완벽한 논리 체계죠. 이걸 배우면서 제 뇌가 다르게 사고하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문자가 내 사고 체계를 바꿨다고 할까요? 그 기사가 학교 신문에 실리고 나서 상황은 더욱 달라졌습니다. 한글 학습 모임은 학교의 공식 동아리가 되었고 인근 학교에서도 문의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클라인 교수님으로부터 긴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훔볼트 대학으로 빨리 와달라는 내용이었죠.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수업이 끝나자마자 바로 대학으로 향했습니다. 연구실에 도착하니 클라인 교수님뿐만 아니라 여러 교수들과 연구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들어서자 클라인 교수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헬레나, 드디어 왔구나. 너의 뇌파 데이터 분석 결과가 나왔어. 모두가 놀랐단다. 대형 스크린에는 제 뇌의 스캔 이미지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여러 색깔로 표시된 부분들과 그래프들이 보였습니다. 옆에는 한글 학습 전과 한글 학습 후라고 적혀 있었죠. 헬레나의 뇌는 한글을 학습한 후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클라인 교수님이 다른 연구원들에게 설명했어요. 특히 두정엽과 전두엽 사이의 신경 연결이 40% 증가했어요. 이런 수준의 신경 가소성은 성인에게서도 매우 드문 현상입니다. 한 중년의 남성 교수가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한글 때문인가요? 다른 요인은 없나요? 클라인 교수님은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통제 집단과 비교 분석을 했어요.
다른 문자 체계를 배운 학생들과 비교해도 한글을 배운 학생들의 인지 능력 향상이 훨씬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헬레나의 경우는 더욱 극적이고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실험실의 연구 대상이 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클라인 교수님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헬레나, 이제 너는 단순한 실험 참가자가 아니야. 우리 연구에 공동 연구자로 참여했으면 해. 내가 직접 경험한 한글 학습과 인지 변화에 대해 논문을 함께 쓰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6살 고등학생이 대학 교수들과 논문을 쓴다고요?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클라인 교수님은 진지했습니다. 한글은 시각, 청각, 운동신경을 동시에 자극하는 특별한 문자입니다.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뜬 시각적 이미지이면서 소리를 담고 있죠. 모음은 철학적 원리를 시각화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요소가 블록 형태로 결합되면서 공간 지각 능력까지 자극합니다.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제가 왜 이런 변화를 경험했는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글이 제 뇌의 다양한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시켰던 거죠. 우리는 이 연구 결과를 다음 달 신경과학 학회에서 발표할 예정이에요. 헬레나, 너도 함께 참석해서 내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으면 해.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자신을 멍청한 아이라고 생각했던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학 교수들과 함께 연구하고 학회에서 발표까지 한다니. 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에 자랑스러움이 가득 찬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내 딸이 벌써 과학자가 되었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한 달 후, 저는 베를린 신경과학학회에서 300명이 넘는 과학자들 앞에서 제 경험을 발표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지만 한글로 마음을 가다듬고 차분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는 한글을 통해 새로운 사고방식을 배웠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뇌를 재구성하는 도구였어요. 발표가 끝난 후 많은 학자들이 질문을 쏟아냈고 독일 교육부 관계자도 접근해 왔습니다. 우리 교육 시스템에 이 연구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시범 학교 프로젝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더 큰 세계로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베를린 신경과학 학회 발표 후 일이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역 신문 일면에 독일 소녀의 뇌를 바꾼 한국 문자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어요. 제 사진과 함께 한글 학습이 인지 능력에 미친 영향에 대한 내용이었죠. 교육부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베를린 지역 5개 학교를 선정해 한글 인지 강화 프로그램이라는 시범 사업을 시작했어요. 모든 학년에서 일주일에 2시간씩 한글을 배우는 커리큘럼이었죠. 물론 한국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한글의 구조와 원리를 통해 논리적 사고력과 공간 지각 능력을 키우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의 학생 자문으로 참여하게 됐어요. 주말마다 시범 학교들을 방문해 제 경험을 이야기하고 학생들에게 한글 학습 노하우를 전수했죠.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학생들이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는 모습을 보는 게 기뻤어요. 헬레나, 덕분에 수학이 정말 재밌어졌어. 시범 학교 중 하나인 프리드리히 김나지움의 마틴이 말했습니다. 한글 블록을 통해 함수 관계를 생각하니까 훨씬 이해가 잘 돼. 교사들 사이에서도 헬레나 방식이라는 말이 퍼졌어요. 수학 문제를 한글 구조로 시각화하고 물리 개념을 한글의 자음, 모음 결합 원리로 설명하는 방식이었죠. 독일 전역의 교사들이 이 방법에 관심을 보였고 교사 연수 프로그램도 생겼습니다. 놀랍게도 제 이야기는 독일을 넘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어요. 프랑스와 영국의 교육 전문가들이 베를린을 방문해 이 프로그램을 관찰했고 자국에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한 영국 교육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학습법이 아니라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입니다. 어느 날 국영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제작 제안이 왔습니다. 한글로 뇌를 깨우다라는 제목의 45분짜리 다큐멘터리였어요. 처음엔 거절하려 했지만 클라인 교수님께서 이 연구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좋은 기회라고 설득하셨죠. 촬영은 3주 동안 진행됐어요. 저의 일상, 학교 생활, 한글 학습 과정,
그리고 다른 학생들을 가르치는 모습까지 담았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아버지가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헬레나는 항상 똑똑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걸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죠. 한글이 내 딸의 숨겨진 재능을 끌어낸 거예요.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날, 우리 가족은 함께 텔레비전 앞에 모였습니다. 화면에 비춰진 제 모습이 어색했지만 한편으로는 뿌듯했어요. 특히 한글을 배우는 독일 학생들과 교사들의 모습이 담긴 부분에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방송 다음 날 학교에 가니 모두가 저를 알아봤어요. 갑자기 유명인이 된 느낌이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이 한글과 그 교육적 가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다는 점이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공식적으로 한글 인지 훈련 프로그램을 전국 학교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학습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 효과가 클 것이라는 기대가 컸습니다. 시범 학교들의 첫 학기 결과도 발표됐어요. 평균적으로 수학과 과학 과목에서 15% 성적 향상이 있었고, 특히 공간 지각 능력과 추상적 사고력 테스트에서 큰 진전을 보였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제가 그토록 열등감에 시달렸던 과목들이 이제는 제 강점이 되었고, 한때 멍청하다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이제는 다른 학생들을 돕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여정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변화, 더 큰 세계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마지막 학기, 제 책상 위에 놓인 봉투를 열었습니다. 미넨 공과대학교에서 온 합격 통지서였어요. 2번이나 읽었죠.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2년 전만 해도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독일 최고의 공과대학에서 인지신경과학을 공부하게 된 거예요. 헬레나, 축하해. 어머니가 환호성을 지르며 저를 안아주셨어요. 아버지는 조용히 미소 지으셨지만 그 눈빛에서 무한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합격 소식은 빠르게 퍼졌고 학교에서는 작은 축하 파티까지 열어줬어요. 교장 선생님은 연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헬레나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학습의 한계는 없으며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돌파구가 올 수 있다는 것을요. 미넨 공대 입학을 앞둔 그해 여름, 저는 클라인 교수님과 함께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한글 인지 학습센터를 설립하는 일이었죠. 훔볼트 대학의 지원과 교육부의 후원으로 베를린 시내에 작은 센터를 열었습니다. 학습 장애를 겪는 학생들, 인지 능력 향상을 원하는 성인들, 그리고 새로운 교육 방법을 찾는 교사들을 위한 공간이었어요. 개소식 날, 센터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 교육자들, 그리고 한글에 관심 있는 시민들까지. 제가 테이프를 자르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저 자신의 어려움에서 시작된 여정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길이 되었으니까요. 센터는 예상보다 훨씬 빨리 성장했습니다. 유럽 각국에서 요청이 쏟아졌고 첫 해에만 3개의 분원이 생겼어요.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그리고 이탈리아 밀라노예요. 각 센터마다 현지 교육자들과 신경과학자들이 함께 일했고 저희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현지 상황에 맞게 적용했죠. 가장 보람찬 순간은 학습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볼 때였어요. 특히 난독증을 겪던 한 소년이 한글 학습 후 책을 유창하게 읽게 되었을 때 그 아이의 부모님이 흘리는 기쁨의 눈물을 보며 모든 노력이 값진 것이었음을 느꼈습니다. 대학 입학을 앞둔 8월, 저는 특별한 여행을 떠났어요. 한국 서울로요. 한글의 고향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 광화문 광장에 있는 세종대왕 동상 앞에 섰습니다. 575년 전 이 위대한 왕이 만든 문자가 21세기 독일 소녀의 인생을 바꿨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이 모든 시작은 여기서였어요. 동상 앞에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세종대왕께 감사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았어요. 서울에서는 한글 학자들과 교육 전문가들을 만났고 한글 박물관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독일에서 일어난 한글 열풍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함께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어요. 한국 교육부 장관님도 만나 양국 간 교육 협력에 대해 논의했죠. 귀국 전날 한국 방송사와 인터뷰했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어요.
한글이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었나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한글은 저에게 새로운 렌즈를 선물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다른 방식, 생각하는 다른 틀을 주었죠. 무엇보다 나는 할 수 없어라는 생각에서 나는 다르게 할 수 있어라는 믿음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오늘날 저는 위넨 공대에서 신경언어학을 전공하며 한글의 인지적 효과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어요. 한글인지학습센터는 전 세계 12개국으로 확장되었고 유네스코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교육혁신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한 장의 전단지로 시작된 여정이 이제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알아요.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늘 헬레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베를린의 평범한 고등학생이 한글이라는 특별한 열쇠를 통해 숨겨진 잠재력을 발견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수학과 과학의 어려움을 겪던 학생에서 위넨 공대 입학생으로 그리고 한글인지학습센터의 창립자로 성장한 헬레나의 여정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가 그녀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키고 뇌의 활동을 재구성했다는 이 이야기는 우리의 잠재력이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빛을 발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